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전국으로 새해에도 나라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의 여파가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미치고 있다고요? 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요동쳤던 경제 지표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네. 예, 해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결과였습니다.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한순간에 1,430원을 돌파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외환시장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약 1년 전 2024년 1월 평균 환율은 1,327원이었던 반면 1월 8일 기준 환율은 1,455원이었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는 1,400원대 후반대를 기록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데 비하면 다행이지만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환율이 이처럼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선교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은 국내에서 원화로 모금된 선교비를 달러로 환전해 사용하게 되는데 강달러 직격탄을 맞고 있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령 200만 원 선교비를 환전해 선교지로 송금할 때 1년 전이면 1,507달러를 보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1,365달러 정도만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교회들도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이 선교비를 보내는 한국교회도 갑자기 환율 상승까지 고려해 선교비를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특히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어 학비도 걱정입니다. 네. 이 고환율로 인해 자녀를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해외 통화도 달러만 있는 건 아닌데 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상계엄 이후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고 또 하나는 전 세계 기축 통화를 할 수 있는 달러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상당수는 저개발 국가에서 사역하는데 그곳에서 원화를 곧바로 환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도 단기 선교팀들도 계획이 없던 재정 부담을 지고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선교계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도 네.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위기들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좀 멀리 보면 1970년대 5.1 파동, 1998년도 IMF 위기도 있었고 2009년에 미국발 모기지 사태도 있었죠. 이번 비상계엄 사태까지 선교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 복음 전파 자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우선은 교회나 교단, 선교단체 등에서 책정해둔 위기 대응 비용이 있다면 지원하거나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줘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환율에 휘둘리지 않도록 애초 파송교회나 기관이 후원금을 달러 기준으로 세워두는 것도 대안일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한 교회는 2023년부터 1달러를 1,200원 기준으로 선교비를 책정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전개할 때에도 돈을 쓰는 방식은 지양하고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선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해외 선교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와 오늘 함께 이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